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과정 분석 세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는 그 평가원 책자 내용 중에 또 오류가 있어서 그거를 증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원 책자는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예시문항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여기 다운로드는 저번 강좌에서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어느 부분이 오류인가 이제 알려드리면요. PDF 파일 기준으로는 12페이지고 종이 책자 기준으로는 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점수의 가중합. 가중합은 저번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공통과 선택 조정을 배점 비율 각각 곱해서 0.74 곱하기 공통 더하기 그 다음에 0.16 곱하기 선택 조정 이런 식으로 더해진 게 이제 가중합이거든요. 표준 점수를. 그 다음에 최종 표준 점수로 산출하는 과정을 이 평가원 책자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가중합을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100과 20인 표준 점수를 이제 변환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일단 맞습니다.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 4를 보시면요. 가중합이 뭐 1.19가 나왔다. 그 다음에 20을 곱하고 100을 더해서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반올림이야 나중에 하면 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과정을 보면 가중합에 20을 곱하고 100을 더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가중합의 평균이 가짜만 쓰겠습니다. 가중합의 평균이 0이고 가중합의 표준 편차가 1일 때 이해됐어요? 가중합의 평균이 0이고 가중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험생 50만 명에 대한 가중합의 표준 편차가 1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20 곱하기 가중합 더하기 100을 하면 전체 수험생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100과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가중합의 평균은 0이지만 가중합의 표준 편차는 1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원 책자 내용이 이 위에 말하고 밑에 내용하고 이게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게 틀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화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수학도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다른 과목을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한 것이지 이건 맞고요. 그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20 곱하기 가중합 더하기 100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또 설명을 보시면요. 자, 오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중합을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 점수로 바꾼다. 이 말은 맞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중합 곱하기 20 더하기 100을 계산한다. 이거는 틀린 행동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된 행동. 쉽게 말하면 결과가 평균 100과 표준 편차 20이 나오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행동은. 그래서 책자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증명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증명을 또 제가 막 하면 또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증명을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파일을 또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수능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림마당으로 들어가세요. 알림마당 들어간 다음에 질문과 답변 코너에 들어가시면 검색어에서 여기 검색어 보세요. 제목에 엑셀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엑셀이라고 검색하면 한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2 수능 증명에 대한 엑셀 검증 파일이란 게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리는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알림마당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검색어 제목 엑셀 그러면 이런 파일이 나오고 글 등록 날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9일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이제 이런 엑셀 파일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 엑셀 파일을 이해하시면 이번 수능, 그러니까 2022 수능 표준 점수 산출하는 과정은 모두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맨 왼쪽 위에 2022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 점수 산출 과정 해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게 5명, 4명, 3명, 12명만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50만 명분을 실제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에 A그룹 5명이 뭐 25만 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B그룹 4명이 뭐 10몇만 명 이걸 대표로 해서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배점을 보시면요. 74점, 26점, 원점수 합산 100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들을 때 요거는 확통그룹이라고 하자고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요거는 미적그룹, 요거는 기하그룹이라고 이렇게 부르자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신 다음, 자, 확통그룹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공통점수는 이렇게 받는다. 선택점수, 이제 요거는 확통점수, 미적점수, 기하점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원점수가 있는데 이 원점수가 서로 그룹이 다르니까 그냥 합산 점수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확통은 확통대로 난이도가 다르고 미적은 미적대로, 기하는 기하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보세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색깔 들어간 녹색과 약간 황색 부분을 보시면 42.67은 위에 있는 공통 부분 점수를 모두 평균 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기호를 쓴 M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수험생의 공통 영역 평균 점수.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18.14는 전체 수험생의 공통 표준 편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3개씩, 여기 3개가 있는데 요거는 각 그룹별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확통, 미적, 기하 그룹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게 그 데이터로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각각 MXA, MXB, MXC. 밑에 거는 시그마 XA, 시그마 XB, 시그마 XC. 이해되시죠? 여기 글씨로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3개씩만 있는데 왜 3개씩만 있느냐? 선택 부분은 전체 수험생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선택 과목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더해서 평균을 낸다. 또는 전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낸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필요 없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Y그룹이죠. 요게 선택 그룹의 평균, 그러니까 MYA, MYB, MYC로 나눠지는 거고 요게 선택 그룹의 선택 과목, 즉 시그마 Y인데 시그마 YA, 시그마 YB, 시그마 YC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숫자를 임의로 적은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명령어를 줘서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각각의 명령어를 줘서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숫자를 늘리고 싶으면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기 사이에다가 셀을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한 100명쯤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A그룹을 100명을 이렇게 쭉 사이에 더 밀어 넣으시고요. 미적과 기하도 마찬가지로 인원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사이에다가 셀을 추가한 다음에 밀어 넣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으라고 한 엑셀 파일에다가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엑셀 파일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거기가 더 데이터가 좀 더 많고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줄여서 왔어요. 데이터를. 그걸로 이제 한번 체험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명령어는 각 셀에 걸려있는 명령어는 그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에서 셀 하나하나마다 명령어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구나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면요. 자, 요거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표준점수 과정을 그대로 이제 도식한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수를 표준화한다. 어떻게 한 거겠습니까? 이게 각 수험생의, 잘 보세요. 각 수험생의 공통점수에서 여기 M값, 아까 M값이 뭐라고 그랬죠? 요거 42.67. M값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18.14로 나눠준 값들. 요게 뭐다? 여기 공통 Z점수.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산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게 표준화인 거 아시겠죠? 표준화. 공통점수들의 표준화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0과 1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확통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선택 조정 점수를 보세요. 선택 조정 점수. 자, 조정 점수는 저희가 1강, 2강에서 어떻게 산출된다고 그랬죠? 각 그룹별로 다르게 되죠. 1그룹, 확통그룹, A그룹, 그 다음에 미적그룹, 기하그룹. 얘가 명령어가 다릅니다. 확인해 보세요. 엑셀에서 명령어가 서로 다릅니다. 각각 명령어가 어떻게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선택 점수에서 각각의 선택 그룹의 평균. 그러니까 MY는 다른 거라고 했죠. MYA, B, C 다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그마 Y인데 시그마 Y도 어떻게? YA, B, C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 왼쪽 보시면요. 이해되시죠? 각 그룹별로 이렇게 계산된 게 뭐라 그랬죠? 일단 선택
표준화한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조정 점수가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조정 점수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선택 점수를 표준화한 거고, 여기에다가 거기 왼쪽 보시면 공통 표준 편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그마 x, a, 시그마 x, b, 시그마 x, c 보이시죠? 요것들 요 표준 편차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 평균 요거 보이세요? mx들 너무 복잡한 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mx들 역시 mx, a, b, c로 나눠지겠죠. 요렇게 계산된 게 뭐다? 우리가 1강, 2강에서 설명했지만 각각의 조정 점수다 이 뜻이에요. 그룹별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 그래서 조정 점수가 이렇게 계산된다. 그러면 1강에서 증명해드렸지만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조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이거 명령어로 계산된 겁니다. 뭐와 일치한다? 원래 있던 공통 평균과 표준 편차와 100% 일치한다. 증명은 1강에서 해드렸으니까 그 증명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표준화 과정, 즉 평가원에서 발표한 과정을 보면 이 선택 조정을 다시 표준화합니다. 평균 0과 1로. 제가 설명하기 좋게 윗줄하고 밑에 줄 평균 표준 편차 두 줄로 나눴어요. 가까운 곳에서 끌어다 쓰려고. 자, 평균 0과 표준 편차 1로 하려면 말 그대로 이 선택 조정 점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각에 있는 모든 점수, 이거는 모든 점수를 선택 조정의 평균, 즉 이걸 빼고 또 이걸로 나눠서 아까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공통처럼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표준화된 점수가 한 방에 계산되는 겁니다. 역시 명령어가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드린 엑셀 파일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1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이제 가중합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배점 비율 적용. 공통 Z의 74% 곱해주고 선택 조정 Z 점수의 26%를 곱해서 이렇게 한 방에 일단 계산한 겁니다. 각각 74%, 26%.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평균은 0으로 변하지 않고요. 표준 편차도 각각 1이었던 것들이 0.74배, 0.26배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각각의 가중합 더하기 전까지는 각자 어떻게 된다? 각자 평균 0과 표준 편차 0.74, 0.26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이라이트가 가중합을 보세요. 가중합. 가중합이란 건 뭐냐? 얘네들을 그냥 단순 더한 거예요. 이렇게 얘를 더해서 이쪽으로 계산해 준 거다. 가중합을 계산하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0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가중합의 평균은 0이다. 하지만 가중합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1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밑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평가원 책자대로 표준 점수를 돌려버리면, 즉 평가원 책자 어떻게 나왔죠? 20V 더하기 100. 이런 V 기호들은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 거고요. 가중합에 20 곱한 다음에 100을 더하면 이건 마치 표준 편차를 20, 평균을 100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표준 점수처럼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평균은 100이지만 표준 편차가 20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19.35나 20이나 뭐 0. 얼마, 그리고 이거 데이터가 많아지면 20에 수렴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게 간격이 더 커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가 지금 10 몇 개밖에 안 되니까 19.35가 나왔지, 이게 만약에 10만 개, 20만 개가 늘어나면 이렇게 틀어지는 과정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18점 몇, 17점 몇, 16점 몇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 책자대로 계산하면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자,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제대로 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과정은 단순하니까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 100과 20이 나오게끔 실제 최종 표준 점수를 제대로 계산하면, 물론 지금은 데이터가 작으니까 이게 별 차이가 안 나가지고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여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이 뭐냐, 자, 몇 개의 데이터들을 눈여겨보면요, 요거 비교해 볼게요. 68.63하고 67.58. 나중에 이게 이제 반올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친구는 69로 바뀌고 표준 점수가, 오른쪽 친구는 68로 바뀌니까 여기서 1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가 똑같이 지금 계산했는데 이제 요 마무리 계산에서 잘못 하는 바람에 오른쪽 녹색 영역처럼 제대로 나와야 될 표준 점수가 1점 모자르게 나오면, 이게 모자르게 나온 친구가 있고 또 높게 나온 친구가 있어요. 달라요. 그 구간별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표준 점수 1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도 이러고 국어도 이래버리면.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수학은 표준 점수가 19로 이렇게 표준 편차가 19로 표준화됐고, 나중에 국어는 이렇게 했더니 평균 100에 표준 편차가 17로 됐어요. 20V 더하기 100을 적용했더니. 그러면 국어는 100에 17, 수학은 100에 19. 그럼 이게 제대로 표준화가 서로 된 겁니까? 아니죠. 동일한 기준을 해야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국어는 100에 5로 됐어요.
평균 100에 표준 편차 5. 수학은 평균 100에 표준 편차 25로 됐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렇게 분포가 서로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평균 100과 표준 편차가 20이 되게끔 동일하게 해주려면 제대로 된 표준 점수를 계산해 줘야 된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방법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점 정도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올림 과정에서 2점까지 나더라고요. 한쪽은 반올림이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 가지고 2점까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맨 밑에 친구도 왼쪽 친구는 80으로 가고 오른쪽 친구는 79로 표준화되니까 이게 다 다른단 말이에요. 얘도 75 대 74니까 얘도 다르네. 대부분 이제 1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살짝 보시면요. 무슨 같은 경우도 있겠죠.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개수가 작아서 이제 19.35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과정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막 17, 16 이렇게 크게 20과 크게 차이가 나면 이쪽 점수가 되게 간격이 2점, 3점 정도로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 잘못 계산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왜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수학 이론 중에 이거 잘 보세요. 평균은 이게 시그마이기 때문에 평균은 시그마랑 같습니다. 확률 곱해가지고 시그마 처리한 거기 때문에 ax 더하기 by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성질 있죠? a에 2에 x 더하기 b에 2에 y 이게 가능하죠. 이걸 일일이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일일이 증명해서 막 강의를 2시간씩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증명하진 않겠고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ax 더하기 by를 한 것과 a 시그마 x 뭐 a의 절대값 하시고 싶으면 절대값 하시고요. 지금 a,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b의 시그마 y 이거를 따로 계산하시면 이거는 당연히 다르죠. 이런 거는 이제 수학에서 트리비얼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거라 뭐 다르다는 보통 증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보통 발례를 보여버리잖아요. 이게 다르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위에 거는 이제 증명을 하면 되고. 그래서 증명과 발례를 뭐 디테일하게 하는 게 이 강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밑에 게 성립하지 않는 예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발례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예시를 요 공간에다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자, 잘 보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요 영역 잠깐 지우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예시이므로 자, 확인해 보세요. 자, ax 값이 5개만 하겠습니다. 5개. 예를 들어 ax 값을 계산했더니 10점, 9점, 8, 7, 6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할게요. 이게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공통 영역에다가 뭐 0.74 곱한 값들이다. 원래는 뭐 소수점으로 0점 몇몇 이렇게 1점 몇 나오겠지만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by 부분이 제가 임의로 기록할게요. 자, 4점, 3점, 5점, 1점, 2점 이렇게 받았다고 할게요. 선택에다가 이제 0.26을 곱한 건데 뭐 지금 0.1, 0.2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건 너무 숫자가 작아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 평균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 평균이 또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한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중합의 원리거든요. 이게 가중합. 그럼 얘네들을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직접 다 더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5개의 합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5개의 합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평균 내면 원래 있던 각자의 평균의 합과 일치합니다. 평균은. 이해되시죠? 평균은 무조건 일치하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지만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자 여기 5개 데이터 있죠. 5개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표준 편차를 각자 계산한 거에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by 부분을 또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자, by 부분 예 하나만 들면은 너무 예시가 섭섭해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예시 하나 3, 1, 2, 5, 4 제 마음대로 3, 1, 2, 5, 4 자, 이렇게 예를 들으면 아까 전 것과 비교했을 때 by 부분의 시그마가 같거든요. 이렇게 5개 한 거랑 이렇게 5개 한 거랑 평균도 일치하고 표준 편차가 당연히 일치하죠. by끼리만 표준 편차를 내면요. 하지만 AX와 합을 했을 때 아까는 10 더하기 4랬는데 10 더하기 3 해서 또 5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이 친구들 한번 시간 나시면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원래 AX 부분과 BY의 표준 편차의 합과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전에 계산했던 43512와 31254에 대한 표준 편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결국 이 가중합을 계산했을 때는 표준 편차가 요 뒤에 우리가 선택 점수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치? 선택 점수가 매번 바뀔 때마다 표준 편차도 이 가중합은 달라질 뿐더러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양쪽 더한 거랑 표준 편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너무 쉽고 트리비얼한 거라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자, 제1강에서 증명한 전체 공통평균과 선택조정 점수 평균은 같다는 건 이해되셨죠? 이거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공통표준편차와 선택조정 표준편차는 언제나 일치한다. 요건 이제 증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책자에서 오류인 이유를 또 설명해드리면 각각 공통표준화한 거 ZX, 그 다음에 선택조정 표준화한 거 ZU라고 하자. 선택조정 U라고 제가 쓰자고 했으니까요. 엑셀 화면에서 S와 T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엑셀 다운로드 받은 걸 인쇄해서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위에서 설명했지만 평균은 각자 0이고 표준편차도 각자 1,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각자 1이다. 그러면 평가원 책자에 나온 가중합이 0.74, 아까 뭐라 그랬죠? 공통의 표준점수, 그 다음에 0.26 선택조정의 표준점수이므로 평균은 이렇게 되죠? 0. 이해되시죠? 요거 쓴 거예요. AX 더하기 B. 평균 아까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은 같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된다? AX 더하기 BY 표준편차와 이거 다르다고 했죠.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계산하면 1이죠. 당연히. 왜냐면 요 시그마 ZX가 1이고 시그마 ZU가 1이니까 0.74, 0.26 해서 하면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은 1인데 그게 다르다니까 1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이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유일한 방법. 1이 나오려면요. 선택 점수들이 공통 점수에 모두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수험생이, 잘 보세요. 모든 수험생이 어떤 수험생이 공통에서 60점 받았으면 이 수험생이 선택해서 15점을 받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수험생이 40점 공통을 받을 수 있죠. 선택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공통과 선택의 지금 비율이 4대 1이잖아요. 제가 예시를 들면 이 두 학생.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점수들을 다 더해서 자 4대 1 되게끔, 얘는 4대 1은 예시예요. 3대 1도 되고 2대 1도 다 되는데 선택 점수들이 공통 점수와 모두 비례하게끔 선택 점수 전체 50만 수험생이 이렇게 받아서 계산을 하면 표준 편차가 더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1이 나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 아시겠죠? 어떻게 50만 수험생이 공통 점수의 비와 선택 점수의 비가 예를 들어 4대 1로 일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4대 1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공통이 59점이 나오면 이게 4대 1이면 선택이 정수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예시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 가중합의 표준 편차가 1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학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진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중합의 표준 편차는 1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까 발레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평가원 책자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엑셀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평균은 100이지만 표준 편차가 20이 아닌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다? 가중합의 평균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20배 해봤자 보세요. 20배 하고 가중합 더하기 100 해봤자 이 V가 가중합인데 가중합이 20배 해봤자 표준 편차가 20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19점 얼마, 18점 얼마 뭐 다른 숫자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엉뚱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 뭐다? 잘못된 값을 계산한 걸 평가원 책자에서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여기도 설명 아까 제가 드렸지만 국어와 수학의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표준화가 됐으니까 이 표준 점수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옳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이해하시죠? 재밌으신가요? 재미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엑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제대로 된 표준화 점수를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표준화 점수 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면 반올림 값에 나중에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표준 점수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고요. 등급 커팅에서 이거는 제가 그냥 자근적인 표현을 쓴 거고요. 대혼란까지는 아니고요. 맞는 친구도 있고 1, 2점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다. 불합리,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는 이게 지금 탭에다가 쓰는 거라 좀 이해는 해주세요. 이게 탭에 있는 펜글씨로 쓰는 거라 이게 잘 이쁘게 기록되지 않는 건 좀 양해 좀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의 원리가 보세요. 가중합 기호를 V라고 쓸게요. V에서 가중합의 평균을 뺀 다음에 가중합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게 가중합의 Z점수고 여기에다가 20을 더한 다음 100을 더하면 이게 가중합의 최종 표준 점수란 말이에요.
그럼 평가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 거냐? 이 V는 0이에요. 맞아요. 가중합 평균 0이라 했으니까 이 V는 0이니까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이거를 1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1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손으로 가려보세요. 제가 0과 1 안 써도 되죠? 그래서 20V 더하기 100이라고 쓴 거예요. 명백한 오류죠. 시그마 V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된다? 여기 제가 가중합이라고 썼는데 가중합 마이너스 원래 2V가 있는데 2V는 왜 안 적었다? 0이기 때문에 제가 안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평가원 책자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뭐만 해주면 된다? 가중합 밑에 가중합의 표준편차, 이걸 어차피 계산해야 돼요. 다른 과정으로 하시더라도 가중합의 표준편차를 따로 계산해서 나눠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아까 저 엑셀 표에서 봤듯이 맨 오른쪽 칸에 있는 제대로 된 표준점수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앞 화면으로 돌리진 않을게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옳은 표준점수가 산출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시그마 가중합은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가 1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가중합의 시그마 V는 1이 아니다. 아시겠죠? 가중합의 표준편차 1이 아니다는 것이 제 3강의 핵심 내용이고 이거는 뭐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또 책자를 다시 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해 잘 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편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공통점수의 1점과 선택점수의 1점이 가치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율 가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건데요. 우리가 돈의 가치가 맨날 달라지죠. 1달러당 어느 날 1200원, 어느 날 1100원, 1000원, 1300원 그렇게 환율이 달라지듯이 시험 볼 때마다 공통 1점에 대해서 선택 1점이 매번 바뀌거든요. 이것도 또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르고 그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론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